여러분, 1억을 모으면 정말 이후로는 빠르게 늘어날까요? 이전 영상에서는 1억을 빨리 모아야 하는 이유와 모은 이후부터는 자산 축적에 가속도가 붙는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가속도를 활용하여 10억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저는 5년에 걸쳐 1억을 모았고 그 이후로 5년이 지난 현재 대출이 많은 아파트 한 채와 금융자산 4억을 형성했습니다. 저는 오늘 10억을 모으는 과정에서 어떤 선택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합니다. 통계에서 10억이라는 숫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가데이터처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순자산 10억은 상위 10%에 해당합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금융자산 10억 이상을 보유한 가구는 상위 0.9%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보유한 금융자산은 2,826조로 한국 전체 가계의 총 금융자산 4,822조의 무려 58.6%를 차지합니다. 즉 상위 0.9%가 대한민국 전체 가계 금융자산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47%는 스스로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순자산 10억이라는 돈은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평생 도달할 수 없는 꿈의 숫자이지만 실제로 그 돈을 가진 사람 절반은 자신들이 부자가 아니라고 응답하는 정말 아이러니한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경제적 자유의 시작인 10억에 도달하기까지, 즉 1억을 모은 뒤 10억으로 향하는 길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3가지의 함정카드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함정카드는 좋은 것이라는 카드입니다. 1억으로 살 수 있는 좋은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당장 떠오르는 것은 비싼 자동차나 유럽 여행 정도가 떠오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대놓고 소비의 얼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함정카드가 아닙니다. 함정카드는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자산 증식을 막는 함정카드는 예금과 연금보험입니다. 예금은 내 자산을 평생 안전하게 지켜주고 불려줄 안전자산, 연금저축펀드는 위험하니까 내 노후를 책임질 든든한 자산은 연금보험, 이렇게 인식됩니다. 가구소득의 여유자금을 금융자산에 어떤 비율로 운용하는지 살펴봤을 때 예금의 87%, 주식의 9%, 나머지는 개인연금과 갯돈 등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가구의 평균 금융자산 9,700만 원 중 대부분은 예금에 잠들어 있습니다. 1억을 모으는 데까지 노동과 예금 이자 조합은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그렇다면 10억까지로 향하는 길에 예금은 여전히 유효할까요? 최근 5년간 예금 이자율에서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실질금리는 1% 수준에 못 미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돌아서기도 합니다. 2025년 현재 우리나라의 M2 통화량, 쉽게 말해 대한민국에 풀려있는 돈의 양은 약 4,300조가량입니다. 10년 전엔 약 2,200조였습니다. 10년 만에 거의 2배가 되었죠. 돈이 풀리면서 물가 상승과 함께 부동산, 주식과 같은 자산은 꾸준히 상승해 왔습니다. 금융자산의 대부분을 예금으로만 꾸준히 저축한다면 평균적인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가 10억을 모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연금보험은 왜 함정카드일까요? 1억 이상을 모으게 되면 돈을 모으는 속도의 가속도를 더하고 절세 효과를 가져가기 위해 연금자산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제 채널 구독자분들께서는 연금저축펀드에서 ETF를 꾸준히 모아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갑자기 왜 연금보험 이야기를 하는지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까지 연금저축 적립총액 178조 중 연금저축보험이 115조, 연금저축펀드가 40조, 연금저축신탁외 23조로 아직까지 큰 차이로 보험사 연금상품이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전이라는 마케팅과 함께 연금 시장을 선점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연금저축보험의 수익률은 연평균 2에서 3%의 낮은 수준을 가져가며 높은 사업비의 함정으로 연금저축펀드로의 이전이 필수적입니다. 연금저축펀드의 기대수익률을 7%, 연금저축보험의 기대수익률을 2.5%로 잡을 경우 월 50만원씩 30년을 모은다면 연금저축펀드는 약 6억에서 7억 원 사이, 연금저축보험은 약 3억 원으로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소비를 한다. 부자는 자산을 산다. 중산층은 부채를 사고 그것을 자산으로 여긴다. 예금과 연금보험은 내 주머니에 자산을 채워주지 못하고 1억에서 10억의 가속도를 붙여주지 않는 자산 배분용 해지 수단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함정 카드는 남의 것이라는 카드입니다. 1억을 잘 만들고 있거나 1억을 넘어 그 이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주변의 투자자들을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포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5년 10월 현재 기준으로 자산시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종목 토론방과 유튜브 댓글은 많은 사람들을 포모에 빠뜨리게 됩니다. 심지어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하던 코스피는 압도적인 상승률로 2025년 전세계 주요 지수 상승률 1위로 당당히 올라섰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국장하면 바보라는 말에서 이제는 코스피에 포모를 느낀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포모의 대상에 대해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장 많이 오른 자산이나 종목의 최저점 대비 최고점을 가져와서 현재 적립식으로 열심히 모아온 내 계좌를 맞대보면 당연히 내 계좌가 적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포모를 일으킬 가상의 대상을 만들어내어 상대적으로 느려 보이는 자신의 계좌를 탓합니다. 그렇게 바닥에 떨어진 비수를 잡아 자기 가슴에 꽂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보는 요즘입니다.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내가 이해하는 사업이나 ETF에 내가 버틸 수 있는 리듬으로 얼마나 길게 갈 수 있느냐. 최근의 시장 흐름은 이 문장을 이해하는 사람인지 시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벌어봤던 사람과 그 돈을 끝까지 유지한 사람의 수를 주변이나 역사에서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 순간은 투자 역사의 단 한 점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세 번째 함정 카드는 빠른 것입니다. 누구나 10억에 빠르게 도달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1억에서 10억을 얼마 만에 모으는 게 현실적일까요? 저는 현실적인 10억 만들기를 이야기할 때 72의 법칙과 500의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72의 법칙은 원금이 2배가 되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근사치를 말해주며 수익률 6에서 10% 구간에서 정확도가 높습니다. S&P 500을 대표로 하는 증시에서 보수적으로 연평균 7%를 얻는다고 가정할 때 72에 수익률 7%를 나눈 숫자 약 10은 10년을 의미합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원금의 2배가 되는데 이 속도라면 현재 1억을 모으고 추가로 투자하지 않는 것을 가정할 때 10년 뒤 금액은 2억, 20년 뒤 금액은 4억, 30년 뒤 금액은 8억입니다. 500의 법칙은 연평균 7에서 10%로 20년 적립식 투자를 가정할 때 매월 불입금에 500을 곱하면 러프하게 20년 뒤 금액이 나오는 제가 편의상 만든 법칙입니다. 그냥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매월 50만 원을 투자하면 약 2억 5천만 원, 매월 100만 원을 투자하면 약 5억 원. 따라서 현실적으로 직장인이 금융자산 10억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초년생 때 5년에서 7년에 거쳐 1억을 모으고 이를 25년간 투자하며 추가로 매월 50만 원씩 연금저축펀드에서 20년간 모아간다면 금융자산 10억 언저리입니다. 여기에 배당과 이자를 재투자하고 소득 성장분을 추가로 투입한다면 충분히 현재 가치로 금융자산 10억 모으기를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20년 뒤의 10억이라는 가치는 장기 저성장 국면임을 감안하더라도 지금의 50에서 60%가량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기간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은 현실적으로 이게 맞는 말인데 나는 조금 더 욕심을 내보고 싶다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여기서 가속도를 내는 하나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몸입니다. 자본시장에서의 수익은 업의 확장, 소득의 확장을 통해 증폭됩니다. 몸의 수익률, 즉 내 몸의 가치를 올려 현금 흐름을 두텁게 만들어야 투자의 복리 효과가 의미 있게 가속될 수 있습니다. 몸은 이미 30대쯤이면 적립식 투자가 완료된 우량 자산입니다. 자신의 연봉의 5%를 나눈 값을 몸의 가치라고 한다면 연봉 5천만 원이면 10억 원의 자산, 연봉 1억 원이면 20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 상태입니다. 저 또한 한 번의 이직 이후 종합소득을 창출하며 몸이 번 돈을 자산으로 지금도 꾸준히 바꾸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은 매년 최고의 투자 수익률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혁신적인 초대형 기업을 만든 인물들 사이에서도 세계 10위권의 부자 반열에 항상 올라가 있죠. 1등이 아니라고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과 복리를 믿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 배당 많이 받으세요.